정관 아쿠아드림파크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지하수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물에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5명이 부산 갈매길을 완주했습니다. 2년 전 도전을 시작한 이후 700리를 걸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영도구에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도입됩니다.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받으면 지역 내 시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썸마이웨이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관광 명소가 된 호천마을의 낮과 밤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정관의 아쿠아드림파크 수많은 법적 하자와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건물 구조부터 시설물까지 전면 개보수 중인데요. 이 중 지하수는 수질이 수영장 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사용하지도 못할 물을 위해 혈세를 투입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의 지하수 처리 시설입니다. 지난 2019년 4억 6천여만 원을 들여 조성됐습니다. 상수도보다 저렴한 지하수를 수영장 용수로 사용하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영장 개장 직전 수질 검사를 했더니 수영장 용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쓰지 못할 물에 혈세를 투입한 셈입니다. 아쿠아 드림파크에서는 이 지하수를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정수시설까지 마련했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용지물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이후 지하수 시설 미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자 기장군은 올해 3차례에 걸쳐 수질 재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지하수는 pH 농도가 기준치를 한참 웃도는 최고 9.7까지 치솟았습니다. 통상 수영장은 수소 이온 농도인 pH가 6.5에서 8.5 이하로 유지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해 안질환과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장군은 pH 조절제를 투입하는 등 현재 설치된 정수시설을 활용하면 수질이 좋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수시설이 당시 법적 검토 없이 설비된 것인데다 지하수 원수 수질 또한 부적합한 상황에서 섣불리 지하수를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기장군은 이장단과 주민자치회에 지하수 사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안 결정할 때는 서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지하수 사용 부분은 좀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각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들한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자리이고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설 철거 비용까지 포함해 혈세 7억 5천여만 원이 낭비되는 상황. 주민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장군의 태도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대체인이 건물 봉 들여가지고 시설 지어놓고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언제 이장인데 한번 우리 이물스과에 수돗물스과에 인원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 하다 안 되니까 이장 회의에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책임 회피하려는 거 아닙니까? 기장군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0일까지 지하수 사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정관 아쿠아드림파크는 앞서 영상으로 확인한 지하수 시설 이외에도 침수, 누수 등 화자가 곳곳에서 발견됐죠. 현재 개보수를 위한 용역이 한창인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장보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먼저 아쿠아드림파크 옥상의 장미정원은 철거가 결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옥상 정원은 개장 직전에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구조 검토를 진행해보니 적정 하중을 넘어선 무게를 지탱하고 있어서 옥상의 수평 구조물이 휘어지고 내려앉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바닥 곳곳에는 금이 가 있고 이 균열로 인해 아래층 해수시설 천장에는 비만 오면 물이 새는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6억 원을 들여 조성한 옥상의 저건 시설은 8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철거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비용으로 혈세 14억 원이 사라지게 된 거죠. 이 외에도 옥상에 설치된 냉난방 시설인 냉각탑의 무게도 문제라서 수평 구조물을 더욱 보강하고 방수 처리를 거쳐서 냉각탑을 다시 설치하는 방향으로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야외 수영장을 겨울에는 빙상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제는 빙상장으로 활용할 수는 없게 됐죠?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게 이 야외 수영장 용수를 얼려서 빙상장으로 만드는 냉동기인데요. 법 위반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냉동기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제조시설인데 교육환경보호구역인 학교 근처 200m 이내에서는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쿠아 드림파크와는 100m가량 떨어진 곳에 모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측도 냉동기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혈세를 들어 설치만 했다가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철거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개보수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한 냉동기 같은 경우는 3억 원 가량을 들여서 만들어졌는데 철거 비용만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혈세 3억 5천만 원이 공중으로 사라진 셈인데요. 이처럼 기장군은 침수 사고가 있었던 기계실 장비 교체까지 모두 포함하면 개보수에 약 15억 원 상당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철저한 보강을 통해 올 여름부터는 아쿠아 드림파크를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기계실 침수 부분에 대한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발주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5월 중순까지는 공사를 하면 아마 전체를 쓰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문제가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제1, 2의 안전장치들 더 만들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시설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500억 원을 들여 조성됐지만 총체적 문제와 혈세 낭비로 지탄을 받았던 만큼 이번 재개장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보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5명이 부산 갈매길을 완주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며 2년 전 도전을 시작했고, 도전을 시작한 이후 무려 700리를 걸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갈매길 마지막 지점에 들어서는 한 무리의 사람들. 뿌듯한 얼굴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합니다. 5명의 시각장애인들이 갈매길 전 구간을 완주했습니다. 9개 코스 21개 구간의 갈매길을 걸었는데 무려 274km가 넘습니다. 갈매길 첫 시작점인 임랑해수욕장에서 직선으로 경북 안동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신체적 불편을 넘어 목표를 이루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700리를 걸었다는 거에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아름다운 도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비고비마다 힘든 코스도 있었지만 그걸 다 이겨낸 인간 승리, 우리 말 그대로 아름다운 도전이었고 너무 기억에 남고 추억에도 남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었다는 게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외출을 자제하는 시각장애인들. 우리도 집을 벗어나자며 5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뚜벅이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4월 갈매길 원정에 첫 발을 뗐습니다. 코스마다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있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길을 걷다 지치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줬고 결국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갈매길 완주를 2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조금 위험한 데가 조금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들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다른 장애인들도 많은데 다 함께 이런 자연을 이렇게 좀 느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갈매길을 완주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건 메달 1개가 전부지만 무엇보다 값진 선물입니다. 아름다웠던 2년간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이들에게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같이 함께 해서 행복했었고 좋은 이렇게 감정으로 우리를 봐주셨으면은.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헬로티비 부산뉴스에서는 부산의 마을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마을 탐방 첫 시간은 드라마 쌈마이웨이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관광 명소가 된 곳입니다. 바로 호천마을인데요. 호천마을에서 바라보는 부산의 풍경과 밤이 되면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홍현동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호천마을은 그 이름으로부터 해서 유래가 꽤 오래됩니다. 저희가 그 유추할 수 있는 게 호천 석교비라고 그 1700년도에 조선 숙종 때 그 호천 석교비라는 돌다리 비석이 이 마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과거 내용을 보면은 오래된 나무 다리를 철거를 하고 이제 새로운 돌다리를 놓으면서 새로운 비석을 넣는데 그 이름이 호천 석교비입니다. 지명에서 호천, 호랑이 호자, 범호자, 이렇게 범내골 썼다는 게 워낙 그 살림이 울창하고 오지다 보니까 뭐 범이 많이 출현했다. 범이 개천을 따라 흘러내려갔다. 그래서 범내 뭐 이런 내용들의 마을 지명이 생긴 거죠. 부산은 이번 주 일요일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일요일 아침부터 밤까지 부산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비와 함께 11일보다 기온이 떨어져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안팎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12일 비와 함께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의 강풍과 천둥 번개도 예보돼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도구에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도입됩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2개 지역에서 실시됐던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올해 영도구를 포함한 전국 11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받으면 지역 관광지 입장권과 숙박시설, 체험활동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주민증 발급은 올해 상반기 발급 시스템 작업이 끝난 뒤 정식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시범 사업이 진행된 강원 평창군과 충북 옥천군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만에 관광주민증 발급자 수가 4만 7천 명을 돌파해 정주 인구의 절반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9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와 부산상인연합회 전통시장 회장단 16개 구군 전통시장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상인의 날 지정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부산 상인의 날은 부산 전체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상인연합회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부산 상인의 날 행사 전반에 대한 논의와 함께 2030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연합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해운대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정성철 민선이기 부산시 해운대구 체육회장이 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 신임 회장은 체육 현장을 발로 뛰며 해운대 지역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내 열악한 체육시설은 개선하고 부족한 시설은 확충해 생활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철 회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부산 구군 체육회장 선거에서 123표 중 114표, 92.68%를 얻어 당선돼 구군 체육회장 선거 중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